여드름 없애겠다고 맨날 화장품 바꾸고 물 많이 마시고 식초로 세수를 하고 물 많이 마셔서 여드름이 없어질 것 같으면 피부과는 도대체 왜 있습니까? 저도 여드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 정확한 원리와 해결 방법을 알고 나서 여드름 지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하나가 어떻게 그런 극심한 여드름 피부에서 지금의 말끔한 피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드름이 나긴 납니다. 저는 이 태생적인 여드름 피부라 한두 개씩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피부는 90%가 유전이거든요. 이건 정말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개똥꼬쇼를 해도 원래 유전적으로 피부가 좋은 애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저처럼 정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기만 하시면 여드름이 99% 박멸되고 정말 새 삶을 살게 되실 거다 장담합니다. 이 피부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드름이 도대체 왜 나는 거냐? 이렇게 피부가 있고 모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이렇게 피지가 막 올라오는데 이게 사람마다 피지가 나오는 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뒤지게 많이 나오고, 근데 이 피지가 정말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서 모공이 막혀버려요.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다. 근데 이 피지라는 녀석은 여드름균이 정말 좋아하는 먹이에요. 균이 쉽게 침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다. 그럼 이렇게 균이 침투를 해. 균을 막으려고 백혈구가 막 싸워. 어라? 염증이 생겼네? 이게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다. 이게 이제 계속 심해지면 낭종까지 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여드름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지를 줄여주면 됩니다. 피지 줄이기. 그리고 이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서 피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뚫어주면 돼요. 각질 제거.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여드름균이 침투를 못하게 해주면 됩니다. 피부 장벽 강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지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피지라는 녀석이 마냥 무조건 나쁜 녀석은 또 아니에요. 적당한 피지막이 이렇게 피부에 쳐져 있어야 이제 너무 건조해지지도 않고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야? 피지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거야.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단 손으로 짜죠. 재밌죠?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떻게 돼? 흉이 집니다. 흉이. 그리고 상처가 생겨서 균이 또 침투해. 완벽하게 못 짜면 균이 번져서 여드름이 번져버립니다. 악순환, 피부 곱창.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굴에 여드름이 5개 이상 있다, 무조건 피부과로 갑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을 리뷰하고 추천하는 뷰티 유튜버이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미 홈케어랑 관리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어요. 하루라도 빨리 피부과로 갑니다. 엄마가 안 보내줘? 일단 피부과 가서 진료를 받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군인 때 돈이 있는데도 아까워서 안 가고 버팅기다가 얼굴에 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평생 고생하기 싫으면 무조건 피부과로 가세요. 여드름은 질병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피부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슨 에스테틱, 무슨 미의원, 이런 데는 좀 많이 비싸. 이런 데를 가면은 이쁜 실장 누나가 나와서 정말 친절하게 맞이해주면서 일단 상담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레이저가 어떻니 하는데 그거 졸라 비쌉니다. 만약에 이런 데 가서 레이저 20회 끊어놓고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거는 불효예요. 그런 데 말고 동네에 이제 진짜 병원 느낌이 나는 그런 피부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데 이름이 뭐 좋은 피부과, 밝은 피부과, 광고 절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니면 누구누구 자기 이름 걸어놓고 하는 피부과, 뭐 김재익 피부과, 이런 진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곳을 가셔야 합니다. 이런 데가 진짜 싸고 딱 필요한 것만 처방을 해줘요. 이런 병원을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 또는 피지 조절제를 처방해 줄 겁니다. 그 중에서 피지 조절제 그거 먹으면 끝나요. 왜냐면 이 약이 온몸의 피지를 싹 말려버리는 약이거든요. 이소트레티노인, 이소티논, 이런 이름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던 지성 피부도 한 2주 정도면 온몸에 기름이 바싹 말라버려서 건성 피부가 돼버려요. 아까 여드름의 원인이 이 과도한 피지라고 그랬죠. 피지 조절제를 먹으면 피지 자체가 안 나오니까 여드름이 생길 수가 없게 된다. 물론 이 약이 여드름의 효과가 정말 좋은 약인 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식욕 저하, 탈모,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1년에 100알 이하, 1년에 100알 이하로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피부과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길 바래요. 사실 어차피 처방전 없으면 이 약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테틱 미의원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통 여드름을 짜고 이제 관리까지 해줘요. 아까 말한 그런 찐 병원 느낌이 나는 피부과들은 여드름 압출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주거나 이런 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굴에 터질 듯한 여드름이
너무 많다 싶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주 정도 여드름 압출 및 관리를 받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얼굴에 나 있는 여드름은 짜주고 이제 약을 먹으면서 더 이상 여드름이 안 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드름 지옥 탈출 끝입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 뭐 스킨앤 로션 이런 거를 잘 발라야 한다,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잠을 잘 자야 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사람들 얘기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 차차 풀어갈 거예요. 지금은 여드름이 정말 극심한 사람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단 조절,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해결하겠다고 끙끙대지 말고 병원을 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약을 먹으면 지성 피부도 건성 피부처럼 피지가 바싹 말라버린다고 했죠. 그럼 이제 각질 제거는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게 피부 장벽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 잠은 진짜 만병통치약이라고, 잠을 잘 자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거든요. 특히 피부가 장 건강이랑 관련이 가장 큰데, 이 잠을 못 자게 되면 장 건강이 나빠져서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면 피부 재생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장벽 강화 크림을 발라주자. 판테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EGF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크림을 발라주면 이 피부 장벽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지성 피부분들이 이런 크림을 바르면 이게 굉장히 좀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 유분이 넘쳐나서 기름 폭발, 여드름 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피지 조절제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처럼 되어서 이런 장벽 강화 크림을 발라줘도 괜찮다. 자, 이걸 요약하자면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피부과를 가서 3번 정도 압출받고 동시에 피지 조절제를 먹어주면서 피지를 잡아주고, 그리고 장벽 강화 크림을 발라주면서 피부의 장벽을 회복시켜주자. 그럼 이제 여드름이 약을 먹어야 된다 싶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드름 조금 난다. 하루에 2-3개 이하.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입니다. 세안.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이렇게 pH 농도표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이제 4.9에서 5.5 이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있을 때가 가장 건강한 피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에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는 어떠냐? 기름은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기름이 많아서 얼굴이 산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성 피부는 상대적으로 약알칼리 피부예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 폼은 약산성 클렌징 폼, 약알칼리 클렌징 폼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 약산성 클렌저는 되게 순해. 왜냐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니까 되게 자극이 없어. 근데 대신에 피지 기름을 지워주는 세정력이 약해요. 왜냐면 피지 기름은 산성에 가까우니까. 건성 피부는 약산성 클렌저를 위주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피부에 훨씬 좋아. 이런 약알칼리성이었던 피부가 약산성을 쓰면은 약산성에 맞춰지니까 애초에 얼굴에 피지 기름이 없으니까 약산성 클렌저 딱 좋다 이거야. 여기서 제품은 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가 약산성 클렌저를 쓰면 어떻게 되냐? 얼굴에 피지 기름을 잘 못 지워주게 되니까 얼굴에 그대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피부가 약산성으로 돌아오질 못해. 그러면 이제 여드름 폭발, 꽝꽝 곱창이 나는 겁니다, 그대로. 반면에 이제 약알칼리성, 얘는 피지 기름을 잘 지워요. 비누나 세제 이런 거는 약알칼리가 아니라 완전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완전 뽀득뽀득 씻기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세수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뽀득뽀득 잘 씻기겠지. 그리고 피부 장벽 다 벗겨주고 난리 나겠지? 균이 침투하기 딱 좋아지겠지? 피부염, 여드름 아주 난리 나는 겁니다. 이 약알칼리 클렌저는 세정력은 좋지만 건성 피부가 계속 사용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씻겨서 피부 장벽을 해칠 수가 있다.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약알칼리 세안제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완전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서는 약알칼리 세안제를 꾸준히 사용해줘야 한다. 왜냐면 얘가 피지 기름을 싹 지워서 산성이었던 피부를 약알칼리로 이렇게 pH 농도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계절마다 약산성 클렌저랑 약알칼리 클렌저 사용하는 주기는 조절해줘야겠지만 피지 기름이 잔뜩 껴있는 피부를 약알칼리 세안제로 잘 씻어줘야 우리 피부가 다시 약산성에 가깝게 맞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품은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살리실산 성분이 2% 함유되어 있는 스트라이덱스 클렌징 폼. 나는 약알칼리 클렌저만 쓰니까 피부가 점점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약산성이 무조건 좋다더라 이런 미디어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한 원리와 과학을 알면 여러분 앞으로 절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지성 피부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알칼리로 세안하고 나니까 너무 건조한데요, 선생님? 저 피부가 막 땡겨요. 저 건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는 이제 가죽이에요, 가죽. 기름을 먹으면 늘어나고 기름이 싹 빠지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여러분, 지성 피부는 항상 이렇게 기름을 머금고 있다가 약알칼리 세안제로 기름을 싹 씻어주니까 일시적으로 쪼그라들어서 땡기는 걸 뿐이에요. 건성 피부인 분들은 애초에 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원래 늘어날 일이 없다. 그래서 세안을 한다고 막 땡기지도 않아요. 이제 지성 피부가 약알칼리 세안제로 세안을 하고 나면 기름이 쫙 빠졌으니까 산성화되어 약알칼리화돼요. 네, 그렇죠. 기름이 쫙 빠지면 일시적으로 약알칼리화가 된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피부에 좋은 앰플이나 세럼 이런 게 흡수가 잘 안 되고 효과도 미미해져요. 이게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지성 피부는 알아서 얼굴에 기름이 다시 올라와서 약산성으로 맞춰지긴 하는데 우리가 세수하고 2시간 동안이나 피부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너를 꼭 발라줘야 한다. 토너를 바르면 얼굴 피부의 pH 농도를 어느 정도 다시 약산성으로 맞춰줄 수가 있게 된다. 건조하다 싶으면은 토너를 막 2-3번 이렇게 더 발라도 괜찮아요. 이게 토너를 충분히 흡수시켜주고 피부결을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앰플 바르고 수분크림 발라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드름 화장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